안녕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록봉기 김교수입니다. 제가 취미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옛날 오래된 카메라들, 특히 194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필름 카메라를 중심으로 수집하는 게 제 취미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오래된 일본 카메라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오래된 카메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일본 산업에 과연 혁신이란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1950년대 일본 카메라예요. 이게 1960년대 카메라입니다. 1970년대 카메라예요. 1980년대 카메라입니다. 1990년대 카메라, 2000년대 카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2010년대 카메라입니다.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이란 반사식 카메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걸 느끼셨어요? 무려 6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크기나 형태에 대해서 대단한 혁신이 없었다, 그렇게 대단한 발전을 느낄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약 6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면 어떤 산업에건 어느 정도의 혁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혁신을 전혀 이 카메라 산업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크기가 작아진 것도 아니고요. 단지 무게는 좀 가벼워졌는데 이게 소재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싸구려 플라스틱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가벼워진 것이지 이것이 혁신을 통해서 가벼워진 것은 아니에요. 크기는 비슷하고 무게는 조금 가벼워졌을 뿐인데 이것을 기술적인 혁신이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일본 카메라 업체들은 1930년대부터 독일제 카메라를 거의 100% 완전 카피해서 그대로 만들어서 판매했어요. R&D 자금에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완전히 카피해서 대량 생산으로 판매하니까 독일 업체들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 당시 일본의 인건비는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렴한 인건비와 대량 생산 시설들을 기반으로 아주 싸게 독일제 카메라를 그대로 베껴서 대량 판매해서 독일제 카메라들을 고사시키고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일본 카메라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제가 소개해드린 60여 년간의 카메라들을 보시면서 일본 카메라 업체들에게 어떠한 혁신이 있었는가 좀 생각해 봅시다. 오토포커스요? 오토포커스는 독일 라이카에서 1970년대에 만들었던 기술입니다. 카메라가 디지털화 되었다고요? 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은 미국의 코닥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요? 미러리스 카메라는 1940년대부터 있었던 기술입니다. 일본이 개발한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독일의 기술일 뿐이죠. 이 카메라는 1947년에 일본의 레오탁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카메라인데요. 독일제 라이카 카메라를 거의 100% 똑같이 베껴서 만든 카메라예요. 거의 뭐 라이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카메라 보고 와 완전 똑같다 느끼실 거예요. 그대로 100% 카피했습니다. 이 로고의 폰트마저도 라이카랑 거의 똑같이 만들었죠. 이 카메라 이외에도 이거는 일부분일 뿐이고요. 니카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일본 카메라 업체들이 독일제 라이카 카메라라든지 폰탁스라든지 여러 독일 카메라 업체들의 카메라를 그대로 100% 카피해서 대량 생산해서 판매했어요. 그러니 독일 카메라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일본 카메라 업체들이 R&D 자금에 제대로 투자하고 공정하게 독일 카메라 업체들과 경쟁했다면은 독일 카메라 업체들도 많이 살아남아서 정말 여러가지 혁신적인 카메라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 카메라 업체들은 각 회사들마다 다 렌즈 규격이 다르고 자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사이에서도 충전기라든지 각종 규격들이 다 맞지가 않아요. 정말 엉망진창인 카메라 규격들을 만들어 나가지고, 그리고 이 카메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렌즈에 대해서 일본 업체들은 정말 여러가지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종류의 렌즈 군들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캐논이라든지 니콘이라든지 소니라든지 한번 그 카메라 업체들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타사 업체의 카메라로 이동하는 게 참 어려운 실정이에요. 한번 캐논을 썼던 분들은 계속해서 캐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후발 업체들이 끼어들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한 지 약 100년이 넘은 일본 카메라 업체가, 그리고 수십 년 이상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 카메라 업체라면은 어느 정도 이 카메라 기술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품들을 보여줘야 하는 건데, 좀 더 오토포커스가 빠르다든지 셔터 속도가 좀 더 빠르다든지 조금 더 해상도가 좋다든지 이 정도의 조금씩의 개선만 이루어져 왔을 뿐이지 전혀 혁신적인 변화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일본
카메라 산업의 현 주소인 것이죠.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일본이 정말 압도적인 카메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인 삼성 카메라 NX1을 한번 보시면은 2014년도에 발표된 모델인데 2017년도에 소니 카메라보다 오히려 평가가 더 좋았었거든요. 삼성의 카메라 기술은 전혀 일본 카메라 기술에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카메라 사업을 그만둔 이유는 단지 카메라 산업이 이제 쇠퇴기에 있고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된 것이지, 전혀 일본의 카메라 업체들의 기술력이 뒤진다든지 해서 카메라 사업을 정리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삼성이 바보가 아니죠. 삼성은 정말 돈이 되고 미래 발전 가치가 있는 산업에만 돈을 투자합니다. 일례로 하드디스크 산업, 그리고 프린터 산업, 분수 산업 모두 정리해버렸죠.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가 밝지 않고 돈이 안 될 거라는 것을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죠. 우리나라의 카메라 기술이 일본보다 현저하게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한 지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긴 산업화의 역사 속에서 과연 어떠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개발해 왔는가 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일본이 약 150여 년간 과연 어떠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놨습니까? 텔레비전이요? 텔레비전은 미국에서 발명한 제품이죠. 단지 소니나 파나소닉 등이 화질을 좋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워크맨이요? 캠코더요? 원래부터 있었던 제품이죠. 단지 작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CD 플레이어요? 네덜란드의 필립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단지 휴대할 수 있게 작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년도 더 전에 스포츠카로 유명한 독일의 포르쉐 아시죠? 퍼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한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일본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처음으로 발명한 게 아닙니다. 오래된 독일의 기술일 뿐이죠. 제가 판단하기에 일본인들은 무엇인가 완전한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원래 있었던 제품들을 좀 더 좋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작게 개선하는 데에만 역량이 있을 뿐이지 전혀 혁신이 없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한 것은 60년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정말 혁신적인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개발해 나가고 있어요. 세계 최초의 MP3 플레이어를 개발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MP3 플레이어는 인류의 음악 청취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 MP3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음악 산업이 완전히 디지털화되었고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음악 또한 모두 MP3 플레이어 기술이 기반이 된 것이죠. MP3 이외에도 세계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싸이월드를 세계 최초로 발표한 게 한국이죠. 이 싸이월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적어서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주지 못했던 것이지, 정말 그 시스템 자체로 봤을 때는 정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 이외에도 세계 최초의 CDMA 통신 상용화, 5G 통신 상용화, 세계 최초의 수소 연료 전지차, 세계 최초의 롤러블 텔레비전, 그리고 아주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패널을 접을 수 있는 폴더블 폰, 세계 최초로 위아래에서 동시에 세탁을 할 수 있는 기능, 세계 최초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인터넷이 가능한 디지털 냉장고, 세계 최초의 태블릿, 정말 혁신적인 LNG 추진선 등등, 대한민국은 각 산업에서 하나하나씩 정말 혁신적인 제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고 있는 현실이죠. 하지만 일본은 150년이 넘는 산업화 역사가 있었지만 정말 대단한 혁신적인 제품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혁신이 없는 나라예요. 앞으로도 더욱더 혁신이 없을 겁니다. 이게 1950년대 카메라와 2000년대 카메라입니다. 대단한 혁신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산업이건 세월이 5, 60년이 지난다면은 대단한 변화가 보여져야 하는 게 상식적인 일인데, 일본은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1950년대의 오디오, 현재의 오디오, 1950년대의 자동차, 현재의 자동차, 1950년대의 컴퓨터, 현재의 컴퓨터, 1950년대의 전화기, 지금 전화기. 정말 대단한 혁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장악하고 있지 않는 분야에서는 정말 대단한 혁신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카메라 산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카메라 산업은 전혀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DSLR 카메라를 목에 두르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목이 결릴 정도로 무겁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사진을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기자분들이나 사진 작가분들, 이 무거운 카메라들 그리고 렌즈들을 그냥 무겁게 낑낑 들고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일본이 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발전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은 발전이 없을 거예요. 변화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일본은 상식적인 수준의 변화조차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민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하나씩 전 세계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군수 산업에 있어서도 이제 걸음마를 뗀 지 얼마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수준입니다. K9 자주포라고 있는데 독일제 자주포와 거의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가격은 엄청나게 싸죠.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만든 차들이 일본 차의 수준과 동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독일 고급차 브랜드인 BMW, 벤츠 수준에 근접한 기술 수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 기아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같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를 대비해서 오래전부터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여러 종류 이미 개발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제 전기차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현대 기아차가 유일하게 뛰어넘지 못했던 토요타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이 압도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시기가 점점 더 좁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져요.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역량에서도 대단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음악, 영화, 드라마 등등 대한민국은 최첨단 산업 기술과 함께 세계적인 강력한 문화 역량을 가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제발 좀 엽전 의식 좀 버려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건 참 한심하다. 일본에 비하면 택도 안 된다. 이러한 엽전 의식은 일제시대 우수한 한민족의 역량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일제가 한민족에게 심어놓은 빨리 떨쳐버려야 할 아주 안 좋은 의식입니다. 이러한 일제시대 때 심어진 엽전의식이 친일 세력들에 의해서 수십 년간 한민족의 의식 속에 주입되어서 현재까지도 일제가 정말 좋다, 한국사는 형편없다라는 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많은 분야에서 압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앞서지 못한 분야들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 이겨나가고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굳이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